지우쌤과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 중화공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식조리 수업에서 다양한 중화 요리를 배우고 있지요. 사실 타이완 요리는 중국 본토와 꽤 많이 다른데요. 서양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타이완 특유의 역사와 문화 덕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페이의 근교 지역에서 외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을 체험하고 문화유산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지오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단수의 여행과 예스 진지의 투어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오샹하오. 선생님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기본적인 중화 요리에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등 다채로운 영향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까요? 타이완은 이기적이 가능한 아열대성 기후로 풍부한 농작물과 함께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풍토로 중국의 남방 문화와 비슷합니다. 덥고 습한 타이완의 기후로 인해 외식 문화가 발달하여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팔각, 고수 등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름진 중화 요리 특성에 맞게 우롱차, 자스민차 같은 전통차도 유명하지만 타피오카 펄을 이용한 타이완의 원조인 버블티가 매우 유명합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공차도 가오슝에서 설립된 타이완 브랜드이기도 하지요. 또한 가오슝 공군기지에서 발상된 것으로 알려진 쇠고기 면 요리인 우육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본토와 달리 기름이 적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지요. 그리고 열대 과일이 재배되어 망고를 이용한 음식도 유명합니다. 망고 푸딩과 망고 빙수는 타이완을 대표하는 디저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지요. 아참, 타이완의 기념품으로 무엇을 가져갈까요? 파인애플을 넣은 펑리수? 타이완 카스테라? 누가 크래커? 어느 것을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이곳은 단수이 진리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배우 주걸륜이 연주하는 흑건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가 바로 이곳 단수이입니다. 영화 감독이자 배우였던 주걸륜의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담강중학교와 진리대학교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흑건으로 알려진 쇼팽의 연습곡을 비롯해 주인공 샹륜과 샤오위가 풋풋한 감정을 나누던 이곳을 오니 선생님의 마음도 두근거립니다. 한편 이곳은 홍마오청입니다. 17세기 타이완 북부를 점령한 스페인은 1642년 산토 도밍고 요새를 세웠는데요. 이후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가 이를 빼앗고 정성공과 청나라가 지배하는 파란만장한 지배 역사가 이어집니다. 당시 타이완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머리를 불다고 하여 홍마오로 불린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중화민국이 이르기까지 홍마오청은 타이완의 복잡했던 지배 역사이면서 동시에 다채로운 타이완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이완의 예스진지 투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류, 실펀, 징과시, 지오펀의 코스로 구성된 예스진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패키지 투어인데요. 지금부터 예스진지 투어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예류입니다. 예류는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노르스름한 지형에 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색감이 예쁜 지질공원인데요. 1000만 년이 넘은 긴 시간 동안 해수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각종 기암괴석들은 지금도 모습이 변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왕의 머리를 연상하게 하는 일명 여왕바위의 버섯바위를 비롯해 촛대바위, 생강바위 등을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공간을 이동해 4차원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예류의 기암석은 세계 지질학상으로도 중요한 해양 생태 자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비록 이러한 기암 괴석들이 자연 침식으로 점점 사라지더라도 자연에서 태어난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교 섭리를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타이완 정부의 정책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곳은 칠펀 라오제입니다.
아직도 풍시선이 지나다니는 이 마을은 작지만 아름다운 관광지인데요. 지금부터 실밥 마을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철도가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각종 소음과 생활권 분리, 마을 발전 저해로 기피하지요. 사람과 열차가 닿을 듯이 가까운 스펀 마을은 집 사이로 열차가 통과하는 이색적인 풍경으로 도리어 인기를 얻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 하늘로 띄우는 천등 또한 이색적인 볼거리인데요. TVN 꽃보다 할배에서 이서진과 신구가 천둥을 띄우는 장면은 유명하지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천둥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은 지금과 시에 도착하였습니다. 황금 광산으로 유명한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은 문화유산입니다. 진과스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전쟁포로 광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철로를 공사하다가 금광이 발견된 것을 시초로 진과스 일대에 광산마을이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진과스에는 각종 일본식 목조 건물과 신사, 정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금광이 고갈되면서 지금의 관광지로 탈바꿈한 진과스의 가운데 황금박물관은 과거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마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과 어우러져 아련한 분위기를 풍기는 진과스는 과거 타이완의 아픈 상처가 남은 역사유산입니다. 여기는 지오펀입니다. 진과스와 더불어 지오펀도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은 문화유산입니다. 영화 비정성시로 유명세를 탄 지오펀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금광으로 개발된 광산마을입니다. 진과스처럼 지금은 금광이 고갈되었지만 금강으로 성황리를 이룬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우펀은 지금처럼 이색적인 관광지로 성장하였는데요. 애니메이션 센가치히로의 행만불명의 모티브로 잘못 알려진 지우펀의 홍등거리인 수치루는 원래 일제강점기 시절 금강 관리자와 광부들이 찾던 상가와 홍등가였습니다. 진과스와 마찬가지로 지우펀도 과거 일제의 수탈과 착취의 현장이 있지만 일제의 식민지배에 다소 호의적인 타이완의 역사적 관점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정서를 보여주는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타이베이 숭산국제공항에서 김포로 출발합니다. 예술진지 투어와 단수의 여행에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요리와 영화에 관련된 문화유산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을 겪은 금광 개발을 통해 참혹한 역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파린강에서 발생한 강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빠른 대응으로 꿋꿋하게 이겨낸 타이완의 모습처럼 다사다난했던 굴곡진 타이완의 역사가 앞으로도 밝은 미래와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희망합니다. 직접 보고 들으며 다녀오는 준우쌤의 역사문화 탐방, 염디란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再见